네, 시장 전반적인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김동현의 업앤다운입니다. 김동현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좀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상황 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지금 시장을 여전히 조정기를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통위, 그리고, 중국 MSCI 이머징 인덱스에 대한 편입 여부,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시장에서의 상황 확대라든지, 혹은 미국 FOMC까지, 어떻게 보면은 2주간 상당히 큰 이벤트들이 좀 몰려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멘텀들이, 예를 들어 금리가, 국내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했을 때, 이 효과가 지난번에 서프라이즈했던 어떤 금리 인하만큼의 반응이 있을 것인지 여부도 조금 회의적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대한 어떤 변화를 좀 예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여전히 호재성 재료로서의 모멘텀 내지 연속성은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주초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 있어서 연속성에 대한 어떤 고가 베팅은 아직은 좀 자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확실하게 좀 추세가 상승을 좀 돌아섰다, 회복 국면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종목별 흐름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 종목입니다. 오늘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대우증권과 롯데케미칼, 셀트리온, 코롱생명과학, CJ ENM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앞서서 금통위도 좀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이 대우증권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증권주 가운데서도 대우증권이 상당한 탄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일단 추세 상승으로의 재진입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런 시점인 것 같고요. 증권주가 지난 4월 말 채권 쪽에 대한 어떤 약세, 즉 채권 금리에 대한 추가적인 하방 배팅이 있었는데, 채권 금리가 올라갔었죠. 그러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했고, 이번에는 채권이 다시 반등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단기적인 배팅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금리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하지 않았던 시점에서 2% 이하의 사상 최저치였던 금리가 발표되면서 단기 유동성 장세, 그리고 증권주에 대한 채권 쪽에 대한 수익 급증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래 대금의 증가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채권에 대한 어떤 배팅 내지는 기대감인데, 연속성을 계속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미국이 금리 올리기 전에 마지막 인하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6월의 금리 인하보다는 7월에 대한 기대감을 유효하게 남겨놓는 게 낫지 않나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시세는 오늘 월요일, 내일 화, 수요일 정도까지만 단기적으로 좀 연장이 되더라도 그 이상의 본격적인 방향성에 대한 배팅은 아직은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시장 전반에 대한 판단도 그렇고 이 종목도 그럼 반등시 매도 전략 좀 보고 계시는 거세요? 예, 네. 고점에 예를 들어서 물려고 계신 분들은 반등을 할 때 오히려 빠져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단기 공략 들어가신 분들은 이번 네. 주 월화수 코스에서 이익 실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화학주도 오늘 빼놓을 수가 없죠. 롯데케미칼도 현재 급등하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한 투자 판단은 어떻게 가져가세요? 지난주였죠.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롯데케미칼의 강세가 가장 좀 의아하면서 특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20선 지지권 공략을 한번 보자라고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롯데케미칼에 올라오는 모습은 제 예상 범죄는 있지 않으나 시세는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범용 경기주로서의 움직임인데 이렇게 기관들이 연속성을 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28만 원에 대한 돌파를 현재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인 산업재 섹터 내지는 경기 민감 섹터들의 지지력을 롯데케미칼의 시세가 좀 만들어주는 양상은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적 접근 관점에서 보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28만 원 목표 라인, 그리고 지난번에 공략 로스컷 잡았던 24만 원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5일선 기준으로 단기 공략, 아직까지 저는 경기주를 비싸게 살 필요는 없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의 매수는 일단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좀 따라가는 매매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셨고요. 그리고 또 의약주들 시작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아도 돌아가면서 좀 상승 흐름을 나타내더라고요. 지금 종목 가운데 셀트리온, 코롱 생명과학이 있는데요. 이를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비슷하게 좀 따라가지는 말고 좀 반등시 매도 전략 가지고 계신가요? 네, 코롱 생명과학 같은 게 제약이랑 지금 바이오는 약간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어차피 코스닥 시가총액 1위로서의 역할도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제약에 비해서 바이오가 훨씬 높은 상황이고,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일단 7만 5천 원을 지켜내는지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적이 그래도 좋게 나오고 있는 성장주는 완전히 꺾이지는 않는다 정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셀트리온도 이번에 너무 낮은 가격까지 가지 않았나 싶기 때문에 이후에는 좀 기간 박스가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어떤 공격적인 포지션보다는 8만 원대 중초반 정도의 진입 구간에서는
오히려 물린 분들 손실 로스컷짜리로 보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저가 베팅하신 분들도 이익을 확정 지었다가 7만 5천 원 지지 확인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의약품 쪽은 좀 더 시세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하락하는 종목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 좀 쭉 살펴보면 좀 사이즈가 큰 종목들이 많은데요. 현대차, SK하이닉스, 삼성물산과 CJ제일제당, 메디톡스 이 정도로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현대차, 최근에 하락 추세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도 밀려나던데요. 추가로 과연 어디까지 열어두고 대응 전략 세워야 되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가 여기서 얼마까지 더 빠질 것이냐는 시황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개별적인 하락으로는 이만하면 다 나왔다라고 보고 있지만 시장지수가 여기서 만약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 트리거가 나오면서 한 번 정도 더 출렁여 준다라면 현대차는 한 레벨 정도 더 아래쪽으로 찍고 기간 조정으로 기간 반등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베팅은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않고서는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V자 반등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SK하이닉스도 이 5만 원권을 터치를 하나 싶었는데 다시 좀 밀려나더라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하이닉스는 사실 지금 오히려 주가가 이것도 밀리고 저것도 밀린다라면 전 하이닉스 매수가 제일 낫다라고 보는 쪽인데 지금 하이닉스 5만 원대 박스권 돌파는 지금 다시 또 실패를 했지만 밀려 내려온다면 또 메리트는 생길 겁니다. 기본적으로 메모리 수요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중국을 기준으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중국이 아무리 투자를 강하게 해도 아직까지는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따라잡기 힘든 국면에 있기 때문에 저는 47,000원, 하이닉스를 47,000원 정도 라인을 트레이딩 기준점으로 놓으시고 그 이상에서는 조정치 매수 그리고 다시 한번 5만 원대 돌파 내지는 신고가 시도까지 중장기적인 포지션도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서는 여전히 하이닉스가 탑픽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승과 하락 쭉 이야기해 준 가운데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입니다. 오늘 양시장 합해서 가장 거래 대금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제 하락으로 좀 돌아섰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나요? 아직 아니죠. 하이닉스, 네. 삼성물산과 그 헤지펀드의 어떤 싸움 자체가 아직 끝났다고 볼 수 없고, 매수 청구권 가격이 5만 원대 후반이기 때문에 저는 7만 원 이하라면 다시 한번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높아질수록 메리트를 약화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8만 이상 매도, 7만 이하 매도 이 정도 접근을 하신다라면은 주총, 임시 주총까지도 매매 대응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CJ제일제당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장에서는 지금 40만 원 약간은 좀 밑돌고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이 종목 보세요? 네, 저는 시장이 지금 약간 중기적인 조정권이라고 일단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관점에서 의견을 좀 드린다라면은 현재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 제일 좋은 매매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을 보고 1, 2년 믿고 갈 수 있는 정도 가격이다라고 보시고 저가에 모으시거나 그게 아니라 추세형 종목이면은 코스닥에서 고성장주들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꺾여버리면 주가 복원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형 종목을 만약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신다라면은 CL제일제당이라든지 CJEN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처럼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 내지는 캐파 확대 쪽으로 가고 있는 종목, 월봉이 장기적인 저항을 뚫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조정기에 매수를 잘 해두시면은 1, 2개월 이후에 오히려 다시 한번 신고가 시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되는 종목에 대한 관심, 즉 상승 추세가 완연하게 유지되는 종목에 대해서 조정치 매수는 중기적 접근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승과 하락 종목들 특징 좀 쭉 짚어주셨는데 오히려 이 하락하는 종목 가운데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기회로 노릴 만한 종목들 더 많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2주간 진행될 이벤트 사실 하나 가벼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배팅 포인트를 잡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연 앞으로 예상되고 예고되어 있는 이벤트가 걱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약간의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과연 시장이 바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를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지금은 어디서 저점이 잡히느냐가 아니라 시장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느냐를 생각하신다라면은 아마 쉽게 손이 안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대 수익률을 낮게 잡는 구간이기 때문에 강력한 배팅보다는 좀 확인하시고 예를 들어 악재가 된다라면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키우는 전략보다는 좀 지켜놓고 확인하시는 게 여전히 유리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이번 기회를 삼아서 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입식 기회에 좀 바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원의 업앤다운이었습니다.